조문숙TV 39회 정치인 펀드는 범죄다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 정치인 펀드는 범죄다 라고 하는 이북을 내면서 이 정치인 펀드가 얼마나 뭐라고 할까요? 정치인들의 욕구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법망을 피해서 남보다 좀 더 유리한 여건 하에서 선거 승리를 거둘까 하는 그러한 그들의 열망 같은 것을 이 책을 쓰면서 발견을 했습니다. 보통 범죄자들은 그렇죠. 도둑이 어느 집에서 이번에는 판례를 보면은 물방울 다이어라고 하는 것이 강도들이 아주 선호하는 그러한 상품이라고 그런 물건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 집에 가서는 물방울 다이아를 반드시 훔쳐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치인 펀드를 하는 우리의 대선 후보자들은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을 정도로 정치인 펀드의 매력에 흠뻑 빠져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달콤한 맛에 아직도 젖어있는 우리의 대선 후보자들은 머지않아 후회와 쓴맛을 톡톡히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이 이북으로 정치인 펀드는 범죄다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아직 이북에 서먹서먹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북하고도 한번 친해져 보십시오. 이북의 좋은 점들도 제법 많습니다. 워낙 눈에 질환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모르겠지만 작은 글씨를 보는데 좀 힘드신 분들은 이북이 또 장점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인 펀드는 범죄다라는 책은 전체 9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시겠죠. 한번 시작하면 그렇게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똑같은 물체도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면 맛이 다릅니다. 여러 가지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 제1장에서는 헌법과 선거 공영제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고 2장에서는 정치자금 규제와 공명선거 그래서 여기에서는 굳이 정치인 펀드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정치자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지 하는 내용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정치인 펀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정치인 펀드를 실제로 보여드립니다.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정치인 펀드 출자금의 성격이 무엇이냐 이것이 법정에 가게 되면 가장 핵심이 되겠죠. 그리고 5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의 실정법으로 정치인 펀드를 이렇게 규제할 수 있다 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이라든지 공직선거법은 물론이고 또 형법, 특정 경제범죄 등 가중처벌에 관한 범죄, 각종 금융관련법, 헌법, 그리고 권력형 비리로서는 또 어떻게 다룰 수 있으며 입법론에 대한 것까지 이렇게 해서 9장까지 정치인 펀드를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정치인 펀드라고 하는 것이 되게 올해 10월경에 출시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대선 후보자들이 다 예비 후보자의 지위에 있을 때 정치인 펀드를 출시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책에 나오는 뒤에 나올 내용인데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은 박근혜 후보의 경우입니다. 박근혜 펀드는 11월 26일에 출시됐죠. 그러니 이런 말씀을 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비 후보가 아니고 후보자로서 출시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선거운동 기간이 언제부터입니까? 선거운동은 11월 27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의 선거운동입니다.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은 이미 쭉 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11월 26일에 이미 후보자 등록을 했더라도 그러면서 정치인 펀드를 11월 26일에 출시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아니고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장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안철수 펀드, 안철수 국민펀드, 문재인 담쟁이 펀드, 박근혜 약속펀드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정치인 펀드는 모두 예비 후보자의 자격으로 출시한 것이다. 그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치인 펀드는 이 정치인 펀드는 범죄다 첫 번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선거자금의 문제입니다. 선거자금이 투명하게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나가는가 하는 것이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돼야만 불법 선거자금이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선거자금에는 크게 말해서 정치자금이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정당으로부터 혹은 개인이 가지고 있던 정치자금도 되겠죠.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보조금의 형태로 들어오기도 하고 주로 보조금의 형태로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후원금이 있습니다. 선거자금이니까 후보자별로 조성이 되겠죠. 후원금은 예비 후보자 단계에서 후원금은 약 28억 정도로 정해져 있죠. 이것이 후보자가 되면 또 일정 비율로 해서 좀 더 후원금 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본인의 자산, 이것이 들어올 수 있죠. 그런데 정치인 펀드라고 하는 것은 차용금이다, 채무다. 그래서 후보자의 자산 뒤에 이렇게 숨어서 선거자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선거자금으로 들어올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차용금 부분입니다. 우리가 정치인 펀드를 다루는 이유도 그러한 것이죠. 도대체 어디서 누가 낸 돈인지 후보자만 알고 있죠. 이것은 투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선거자금은 후보자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나쁜 짓을 하는 것도 후보자 아닙니까? 그것을 공개하려는 것이 바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입니다.
정치인 펀드는 저러한 자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 1장부터 9장에 이르는 내용에서 정치인 펀드에 대한 아주 면면을 상세히 다룰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 첫 번째 이야기를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헌법의 그 체계상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느 자리에 놓이는가 하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우리 헌법 제116조 제2항에서 선거공영제를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116조 제2항의 의미를 그대로 보게 되면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이 돼 있는데, 법률을 찾아보니까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합법적인 선거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부담시키는 경우는 없더라. 사실상 선거 비용 제한액의 범위 내에서 후보자가 쓴 선거 비용 전체를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런 이야기까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선거에 관한 경비가 뭐냐 하는 것을 이번에는 보아야겠습니다. 선거공영제. 선거공영제란 선거에 관한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거다. 근데 선거에 관한 경비가 무엇이냐? 선거에 관한 경비가 선거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이냐? 아니면 후보자가 선거 운동을 하는 데 드는 비용도 포함되는 것이냐? 이러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헌법 제116조 2항이라고 그랬습니다. 116조 2항에서 선거공영제를 규정한다. 이렇게 봤을 때 헌법 제116조는 어디에 있느냐? 헌법 제7장에 있습니다. 헌법 제7장은 제목이 선거관리입니다. 선거관리. 선거관리는 선거운동이 아니죠. 그야말로 관리입니다. 그래서 제114조에서 선거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렇게 구성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고, 제116조 제1항에서 물론 선거운동을 이야기합니다. 선거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선거운동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해야 하고, 그리고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서 하는 선거운동, 이 선거운동에 대해서 2항에서 선거에 관한 경비를 국가가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선관위 관리하에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균등한 기회.
여기에서 세 번째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균등한 기회. 어떻습니까? 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유권자가 투표를 하는 이 과정에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이 관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선거관리 비용이 맞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선거운동을 한다. 그리고 후보자가 기탁금을 낸다. 예, 기탁금은 균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균등하다면 후보자가 아예 하려고 하지 않겠죠? 뭐 때문에 해야 하겠습니까? 균등하다면. 균등한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자, 어느 한 후보자가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이 모여있는 어느 학교에 가서 1시간 동안 강연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금 7명이 나와 있으니까 나머지 6명도 그 대학에서 그만한 학생을 모아놓고 1시간 동안 강연을 해야 한다. 그것이 균등한 기회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후보자 개인이 자유롭게 하도록 맡겨둬서는 결코 균등한 기회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보더라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후보자가 자유롭게 자기의 능력껏, 자기의 역량껏 하는 그 선거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헌법 제116조 제1항이 말하는 선거운동이 지금 각 후보들이 저마다 자기의 분야에서 자기가 좀 더 지지를 받고 있다고 믿는 그러한 사회의 각 분야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법률로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선거공영제는 선거운동의 공영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 이유고 균등한 기회다. 선거운동은 그러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균등한 기회라는 것은 법률을 통해서 이미 구현돼 있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 공직선거법에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을 통해서 어떤 토론회를 한다든지 정책 발표를 한다든지 연설을 몇 번씩 할 수 있다든지 하는 횟수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송이나 연설을 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본인이 준비하는 비용까지 국민이 대줄 수는 없죠. 그 시설을 이용하고 그 전파를 전송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에게 방송을 함에 따르는 비용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거운동 비용은 후보자가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것은 책에서 보다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만 헌법 제7장이 선거관리입니다. 여기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헌법 제116조 제2항의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운동 관리입니다. 선거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고 선거운동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래서 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고 선거법에서 규정해 놓은 범위 안에서 그리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후보자가 하는 선거운동,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바로 이 관리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단지 선거운동은 이러이러한 것만 할 수 있다.
식으로 정해놓은 그 틀, 공직선거법의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해라. 자유라는 말이 들어가면 일단 균등이란 말은 동시에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116조에서 11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선거공영제라고 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범위, 거기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거운동을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공직선거가 있게 되면은 그 유권자에게 홍보물이 오죠. 다른 나라는 그 홍보물도 후보자고 정당이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그리고 아주 어떤 일정한 조건을 정해서 그러한 걸 지켜줬을 때, 다시 말해서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선거를 위해서 그 선거운동의 과정을 좀 선거관리기관이 개입하기 위해서 보여주면은 대가를 줄게, 이런 식으로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홍보물을 뭐 일종에 한해서 비용을, 인쇄 비용을 부담한다든지 이런 식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홍보물 전부 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비용 부담하죠. 그 홍보물을 후보자가 홍보물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홍보물 인쇄를 부담해야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또 하는 겁니다. 필요한 홍보물은 이미 나갑니다. 뭐 봉투 가득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선거 홍보물이. 이 홍보물을 국가가 부담해서 발송을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엇을 하느냐? 주로 광고 제작 같은 걸 하죠. TV 광고라든지 뭐 인터넷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거 하는데 아주 비용을 많이 들여서 뭐 어떻게 보면은 단편 영화 같기도 하고 드라마 같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잘 만들죠. 그런 비용을 많이 들이고 이러한 홍보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헌법 116조에서 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후보자들이 비용을 정말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쓰면서 그것을 국민에게 부담을 시키는데 해가 갈수록 이 비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물가가 올랐다고는 하지만 매체도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거운동이 지금 너무 중복돼서 너무나 많은 그 정보가 유권자들을 오히려 괴롭히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떤 후보자가 나왔는지도 모르고 그 후보자의 정책이 뭔지도 모른다, 그런 시대가 아니죠. 과거에는 TV도 뭐 겨우 TV나 신문을 통해서, 그것도 그런 매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직접 찾아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처럼 여러 가지 홍보물이라든지 홍보 수단을 제공하게 되면서 찾아가지 못하게 했죠. 이게 사람들의 그 나쁜 꾀는 진화를 하는 건지 아니면 좋은 도구를 망가뜨리는 데 쓰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전에는 그 뭐라고 그러죠? 이거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정견 발표를 했다고 그러죠. 그랬는데 사람들을 모으다 보니까 사람들을 동원하고 여기에다가 어떤 돈이나 물품을 살포하고 이러한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대신에 이때는, 이 시대에는 사실 바라기 어려운, 지금은 방송을 하면 전국에 방송이 되고 또 해외에도 방송이 될 수 있죠.
이제 방송을 많이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모아놓고 가지 마라. 그 대신 방송의 기회를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러한 선거 홍보를 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번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사람이 모여 있더라. 그래서 그냥 가서 이야기했다.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거 뻔히 알고 있죠. 그런데 규제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건지 하지 않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그냥 모여 있더라. 그런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 시간에 공부하고 있었어야 할 학생들이 강당에 모여 있더라. 미리 예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가서 우연히 모여 있는 학생들한테 가서 정견 발표를 합니다. 게다가 형식은 모아놓고 초대하니까 간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같은 경우에 정치활동을 못하게 돼 있죠. 선거운동 기간에. 그런데 모아놓고 부르니까 갔다 이겁니다. 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선거 얘기가 좀 섞여 나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선후를 바꿔놓고 의도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그 양심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에 관한 경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관리고 지금 7장이 선거관리고 이 선거관리를 담당하는 곳이 선관위고 선관위에 관한 장에서 규정한 것이 116조 1항 2항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선관위에 대한 사항입니다. 헌법과 법률은 체계라고 할 수 있죠. 체계의 학문입니다.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위에 있는 것은 크고 더 넓은 영역에 그 효과가 미치는 것이 법률입니다. 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7장에서 선거관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관리입니다. 선거운동, 홍보 이런 것이 아니고 선거관리고 더구나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국가의 조직에 관한 부분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기구의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것이 7장입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선거운동관리, 선거경비관리 이렇게 되겠죠. 1항은 선거운동관리, 2항은 경비관리. 그렇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후보자가 하는 선거운동과는 분명하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공직선거에 선거비용 보전금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약 5년을 단위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정말 막대합니다. 수천억 원에 이르는 비용입니다. 그것을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제 116조 1항과 2항을 잘못 해석함으로 해서 우리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을 하게 되는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1차적으로 입법부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정치인 펀드는 범죄다라는 책에서는 헌법제 116조에서 선거공영제를 규정했는가? 어떻게 보면은 아예 선거공영제를 우리 일반인이 알고 있는 선거공영제를 규정하지도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하나 살펴보았고 또 하나는 선거공영제라고 할 수 있더라도 그렇다면 선거에 관한 경비라는 것이 지금 지나치게 확장되어 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또 한 가지 분석을 했습니다.
우선은 그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를 하고 그리고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하고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 물론 당연히 헌법이 위반되면 안 되겠죠. 이러한 것이 헌법이 규정한 선거운동이다.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헌법 제7장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걸 가지고 그 체계적 해석을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지난 회 정치인 펀드는 범죄다 첫 회 쪽에서 또 어떤 무엇이라고 하면 될까요? 이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하는 이걸 다시 체계적으로 해석을 했었죠. 자, 이것을 다시 한번 보면 이런 거예요. 그 원칙적 부담, 예외적 비부담 이렇습니다. 자, 116조 2항이 국가가 원칙적 부담을 하기로 하고 예외적으로 부담하지 않기로 했는데 법을 봤더니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즉 법에 규정이 없는데 그렇다면 무조건 다 국민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죠. 이게 한 가지 체계적 해석이었고 요번에 다시 한 게 뭐냐면은 이 헌법이 법률이란 시스템이다. 그래서 상위에 있는 제목에 따라서 하위가 구속받게 되는데 제7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것인데 여기에 느닷없이 후보자가 끼어들어갈 수 없다 하는 두 번째 체계적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공영제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것 모든 선거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고 하는 그러한 일반론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가는 무엇입니까? 통치기관이 빈 박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집행부라는 게 뭐 있습니까? 종합정사 건물입니까? 여기에 인적 요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적 요소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주권자가 임명한, 주권자가 구성해준 그러한 인적 요소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까? 하늘에서 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냥 개별 그 집들밖에 없다고 하죠. 국가는 울타리도 없습니다. 물론 바깥에서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만 울타리도 없습니다. 국가를 채우는 것은 국민입니다. 역시 인적 요소죠. 이 국민은 우리 전체 주권자인 국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합의죠. 그래서 과거에는 국가가 국민이 있어봤자 국가는 왕 한 사람이 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국민이 주권자고 국민이 국가에 있는 인적 요소죠. 그렇기 때문에 이 똑같은 상황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국가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지금 선거와 관련해서 복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참 속기 쉬운 얘기가 국가가 복지
비용을 부담해 주겠다. 그래서 어떤 국민 A를 보면서 국가가 돈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국가는 빈박스입니다. A는 사실 이 속에 있는 거죠. 이런 것입니다. 국가가 무엇을 한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항상 내가 내놔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인 펀드는 범죄다. 두 번째 이야기는 헌법이나 법률은 체계적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선거 공영제, 선거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너무 많이 부풀려져 있지 않는가 이런 문제의식을 한 번씩 가져보셨으면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앞으로도 선거도 그렇고 정치인 펀드 이야기도 그런데 이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믿고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꼭 의심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그런가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내 눈으로 확인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 믿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보는 항상 확실하게 직접 원본을 찾아서 확인을 한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